근데 현대홈쇼핑 분석하는 분들 사이에서 어떤 말이 돌았냐면요. 그래도 현대홈쇼핑이 이렇게 배당금을 빠방하게 열심히 주니까 아니 그래도 주가에 하방이 있지 않겠냐 이런 네, 말들이 돌았거든요. 근데 뭐죠? 네, 이거는 좀 투자에서 좀 고급자들이 알고 있는 공식인데요. 네, 기업 가치, 그러니까 엔터프라이즈 밸류라고 하거든요. 이 기업의 가치는 얼마나 배당을 주느냐가 아니고 그 얼마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현금 흐름이 많냐 이거에 의해서 결정을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배당을 많이 준다고 해서 뭐 주가의 하방이 있고 그런 거는 완전 어불성설입니다. 이런 거는 절대 믿지 마세요. 오히려 다르게 생각해 보시면 이 배당을 안 하고 투자를 활발하게 해서 기업 가치를 더 올리면 그게 오히려 주가의 단단한 하방을 만든다고 저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당에 대한 그런 좀 뭐랄까 미신 같은 거는 여러분들은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저희가 방금 봤던 자산 가치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러니까 뭐 종속기업 투자랑 관계기업 투자만 봐도 1조가 넘으니까 부채 뭐 다 갚을 수 있고 유동자산으로. 네, 그래서 뭐 주가의 하방이 단단하지 않냐 해서 이제 2020년부터 열심히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요. 어떻게 됐죠? 네, 그런 거 없었죠. 네, 뭐 이때는 코로나 때문에 떨어졌다 쳐도 뭐 이때까지는 뭐 하방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더 떨어졌죠. 네, 그래서 사실 이러한 심리들, 그러니까 배당에 대한 안정감, 그리고 순자산 가치에 대한 어떤 안정감이 2020년 12월, 그러니까 지금 돼서 완전히 깨져버린 것이 지금의 심리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증권사들 리포트를 보면 어떻냐면요. 전부 다 전망 보시면 이거는 뭐 위드 코로나 기저효과 뭐 이런 거 다 떼고 가장 메인으로 이제 현대 LNC 그리고 현대 렌탈케어 네, 이쪽으로 굉장히 많이 주목을 하거든요. 네, 실제로 이 두 자회사가 어느 정도 개선을 하고 있다는 거는 공공연한 팩트인데요.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기업을 보고 있죠? 홈쇼핑 회사를 보고 있죠. 홈쇼핑 회사가 건자재 만들고 렌탈 사업 잘하고 이게 중요한가요? 네,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어닝이 아무리 잘 나와봤자 결국 본업에서 고꾸라지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거든요. 왠 줄 아세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환을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예를 들어 엔터 회사에 가수가 한 명 있다고 칩시다. 근데 이 가수가 발라드 잘 부르고 랩도 잘하고 이제 트로트도 잘한다고 칩시다. 근데 이 사람은 분명 발라드를 잘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어느새인가 보니까 또 랩을 잘해요. 근데 어느새인가 보니까 또 트로트를 갑자기 또 잘해요. 근데 발라드 실력은 좀 죽었어요. 그러면 엔터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자식을 어떻게 해야지? 네, 이 자식을 어떻게 키워야지 수익을 더 잘 뽑을까라는 고민을 하겠죠. 아니, 발라드 가수로 데뷔했는데 발라드를 잘해야지. 랩이랑 트로트를 잘하면 우리 보고 어떻게 얘를 마케팅을 하란 거냐. 결국에 가수에 투자하는 엔터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고, 결국 현대홈쇼핑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 홈쇼핑 사업의 지속성을 넘어서 이 현대홈쇼핑이라는 기업 자체의 지속성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본업이 안 된 채로 자회사만 잘 되는 거는 그렇게 막 희소식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네, 결국에 이렇게 자회사만 뜨고 있고 본업은 안 되고 산업은 힘들다 그러고 게다가 갑질도 당하고 있고 그리고 뉴스에서는 맨날 송출 수수료 때문에 죽는다는 얘기 나오고 그러면은 사실 심리가 거의 뭐 오중으로 아래로 쳐박고 있기 때문에 이 현대홈쇼핑 주가가 오를 수가 없죠. 근데 이 심리를 박살내는 건 뭐다? 언제나 기업의 이익 공시입니다. 아무리 이렇게 심리가 안 좋아도 결국에는 실적이 잘 나오면 오르게 돼 있어요. 게다가 지금은 뭐다? 경기 방어주의 시대가 오고 있다. 다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다면 그 엉클쌤 썸네일을 가진 제가 올린 영상을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 상황에서 만약에 아까 그 주가 추이처럼 이렇게 내리꽂는 게 이게 만약에 실제 가치라면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 현대홈쇼핑의 어닝이 계속해서 감소를 해야 맞습니다. 이게 실제 가치를 반영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미래의 실제 현대홈쇼핑의 어닝이 감소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어떨까요? 네, 이 첫 번째 자료는 현대홈쇼핑의 라이브 커머스 사업 매출인데요. 보시면 2019년부터 이미 현대홈쇼핑은 이미 라이브 커머스를 하고 있었죠. 이때부터 벌써 매출액 50억 원을 달성을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5배의 매출 성장을 기록했고, 그리고 그 다음 해, 그러니까 올해, 이거는 9월 달까지입니다. 9월 달까지는 벌써 1,000억 원 매출을 달성을 했어요. 굉장히 매출 성장이 빠르죠. 현대홈쇼핑이 쇼핑 쪽에서 벌어들인 게 1조인데 벌써부터 1,000억 원, 1,200억 원 달성을 한 거면은, 네, 라이브 커머스 쪽에서 현대홈쇼핑이 치인다고 얘기하기가 좀 어렵죠.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하고 있냐면, 흔히 이제 라이브 커머스 하면은 이 20, 30대를 타겟팅한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죠. 현대홈쇼핑은 거기서 한 번 더 꼬았습니다. 오히려 4, 50대를 공략하는 전략을 시도를 했죠. 저는 이거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 현대홈쇼핑은 진짜 절대 안 망하겠다. 이 사람들 진짜 똑똑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요. 왜냐면 기존에 TV 홈쇼핑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은 4, 50대입니다. 4, 50대는 거의 60% 이상이 TV 홈쇼핑으로 쇼핑을 하시는데요. 근데 이제 이 4, 50대를 꽉 잡고 있는 현대 홈쇼핑이 라이브 커머스로 2, 30대가 아니고 4, 50대를 다시 공략하는 전략을 시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는 게 어떤 전략이냐면, 현대백화점이 문을 닫은 시간에 라이브 방송을 내보낸다고 해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죠? 네, 그래서 이제 쇼호스트랑 MD가 이제 실제로 산지를 찾아다니면서 산지 라이브를 한다고 합니다. 네, 안 볼 수가 없죠. 그래서 네, 게다가 굉장히 잘 되니까 월 평균 방송 횟수를 거의 4배 이상으로 증가를 시켰습니다. 생방송 시간도 거의 뭐 하루 종일 하고요. 자는 시간 빼고 다 하고요. 홈쇼핑 업계에서는 현대홈쇼핑이 거의 라이브 커머스에서 제왕이죠. 네, 이번 자료가 이번 영상의 하이라이트인데요. 아까 뉴스 기사 제목 많이 보셨죠? 송출 수수료가 5년간 39%씩 계속 오른다. 그리고 수수료 비중이 매출액 대비 53% 이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라는 기사가 많이 올라왔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어디에도 정리되어 있지 않은 이 광고 선전비와 지급 수수료를 전부 다 조사를 한 다음에 이걸 홈쇼핑 사업만 두고 산출한 매출액과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비중이 이 40%대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죠? 홈쇼핑 산업 전반적으로 송출 수수료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현대홈쇼핑은 2008년부터 이미 40%대를 내고 있었거든요, 수수료를. 왜냐하면 현대홈쇼핑이 이미 옛날부터 이 S급 채널들, 그러니까 8번, 10번, 12번이죠. 이런 S급 채널들을 가지려면 이렇게 많은 수수료를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옛날부터 사실 많은 수수료를 내고 있었는데, 최근에 홈쇼핑 산업의 송출 수수료가 오른다는 기사 때문에 현대홈쇼핑이 억울하게 안 좋은 심리를 가지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펀더멘탈 상에서는 별 차이가 없어요. IPTV가 갑질을 한다 해도 현대홈쇼핑은 이미 갑질을 받고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2차적인 사고에 대한 포인트인데요. 시장은 1차적으로 홈쇼핑 산업이 안 되니까 현대홈쇼핑도 안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시장의 1차적인 생각이고요. 저희는 여기서 이 자료를 토대로 봤을 때 1차적인 사고가 틀렸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한 셈이죠. 이거는 하나의 투자 근거로 삼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자료를 보시면 이것도 현대홈쇼핑에 대한 기사 자료인데요. 현대홈쇼핑은 라이브 커머스뿐만 아니고 티커머스도 잘하고 있습니다. 이 취급고라는 건 뭐냐면요. 이제 유통사업을 하는 기업을 보시면 총 매출이랑 순매출 나눠져 있죠. 이 총 매출은 이제 제가 크라운 제거할 때 설명을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한번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지 모르시겠다면 제 크라운 제거 영상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여기서 총 매출과 순매출에 해당하는 게 취급고가 총 매출이고요. 이제 그냥 적혀 있는 매출액이 순매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현대홈쇼핑의 취급고가 4조를 돌파했다는 내용이 이 기사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 티커머스의 취급고가 전년 대비 약 50%가 증가했다. 그리고 모바일 취급고는 또 6% 이상 성장을 했다라고 기사가 떴는데요. 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2021년에 가지고 있던 현대홈쇼핑의 심리가 뭐였죠? 티커머스에 치이고 라이브 커머스에 치인다. 두 번째는 뭐죠? 송출 수수료 때문에 현대홈쇼핑도 박살이 날 거다. 근데 종합적으로 봤을 때 1번도 잘못된 심리, 2번도 잘못된 심리죠. 그래서 현대홈쇼핑의 주가는 사실상 단기적으로 봤을 때 오를 수밖에 없어요. 네, 다 분석해 놓으니까 좀 시시하죠. 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영상 내용입니다. 네, 또 이번 영상이 끝이 났는데요.
네, 다음 주에는 현대리바트 또는 시디즈라는 사무용 가구 기업을 한번 커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기업이 될지는 아직 정하진 않았어요. 제가 분석하다가 더 매력적인 기업을 중점적으로 커버할 예정입니다. 네, 영상이 유익했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지인들한테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